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수업 원격 수업 1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5페이지를 펴주세요. 원시별이 주기율성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더 살펴보면 원시별은 끊임없이 중력 수축을 해서 크기는 계속 작아지고 온도는 계속 상승을 하죠.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에 도달하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하는데, 주계열성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도 존재를 하지만 밖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힘도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1번 힘은 중력에 의해 생기고요. 밖으로 팽창하려는 이 2번 힘은 바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기게 됩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막대한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밖으로 팽창하려는, 뻗어나가려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주 계열성에서는 이 1번 힘과 2번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상태를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정력학 평형 상태가 되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력학 평형을 이루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핵융합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모든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게 되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됩니다.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되면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줄어들게 되면서 정력학 평형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중심핵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수축하기 시작을 하면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1억 K에 도달하게 되면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은 3개의 헬륨 원자가 1개의 탄소를 만드는 반응으로, 예전에는 헬륨을 알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3개의 헬륨 핵이 합해지는 반응이라고 해서 3중 알파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나기 때문에 탄소까지 생성이 되겠습니다. 질량이 큰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단된 이후 또다시 중력 수축이 일어나 중심부의 온도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약 8억 K에 도달하면 탄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점점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철까지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교재 227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력이 커서 별 내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까지 생성이 됩니다. 별은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각 층마다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원소가 달라서 이렇게 양파 껍질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의 8배가 넘는 경우 최종적으로 중심핵에서 철의 핵이 생성이 되고 철까지 생성이 되면 핵융합 반응을 마칩니다. 철까지 생성되는 이유는
철이 핵자간 결합 에너지가 최대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해서 철까지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밑줄 친 부분을 필기를 해주세요.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외곽층까지 전달되는 방식은 별의 질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별 내부의 온도 경사가 크고 온도 차이가 크다는 말이죠. 온도 차이가 클 경우에는 대류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유리하고요. 물질의 불투명도가 큰 경우, 불투명한 경우에는 빛이 통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복사의 형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류의 방식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반면에 별 내부의 온도 경사가 작고 물질의 불투명도가 작은 경우, 불투명도가 작다. 그런 경우에는 빛이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빛이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복사가 유리합니다. 별의 질량이 작은 경우,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0.08배에서 0.26배 사이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양 질량의 0.08배는 주 계열성이 되기 위한 최소 질량입니다. 원시별이 주 계열성으로 진화하려면 최소한 태양 질량의 0.08배 이상은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질량이 작은 별은 주계열성의 특징 중 질량이 작으면 온도도 낮다. 자, 이런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별의 온도가 낮고 온도가 낮으면 입자간의 거리가 가까워요. 밀도가 비교적 높아서 불투명도가 크다. 자, 불투명도가 크면 빛이 통과하기가 힘들죠. 복사는 힘들다. 그래서 별 전체가 대류 운동을 하고 그래서 화학 조성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량이 태양 질량의 0.26배에서 1.5배 사이인 경우 바로 태양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은 중심부에서 양성자, 즉 pp 연쇄 반응으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생성된 에너지 때문에 중심 핵은 온도가 높고, 자, 온도가 높으면 입자 간의 거리가 조금 멀어서 불투명도가 낮습니다. 자, 그래서 빛이 통과하기가 쉬워서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복사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 어디가? 중심부는. 자, 외곽층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위아래 온도 차이가 크고 온도 경사가 크고 불투명도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류의 방식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보다 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중심부에서 C논 순환으로 에너지가 생성이 되죠. C논 순환으로 에너지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같은 중심 핵이라도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 생성률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온도 경사가 크죠. 온도 경사가 큰 경우에는 무슨 방식이 유리하다? 대류 방식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질량이 큰 별의 외곽층은 외곽이라 해도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입자 간의 거리가 멀다. 그래서 밀도가 낮으며 불투명도가 낮습니다. 빛이 잘 통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 두 별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중심이 복사, 외곽이 대류. 태양 질량이 1.5배보다 큰 경우에는 중심이 대류, 외곽이 복사 형태로 이렇게 반대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에너지 전달 방식은 바로 별의 질량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229쪽의 별의 생성과 진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원시별이 주기율성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배웠고요. 주기율성의 특징과 적색 거성, 초거성, 백색 외성의 특징을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별은 어디에서 탄생한다고 배웠죠? 자,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성운에서 탄생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성운이 회전과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되면 모양이 이제 구형이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고 고밀도 상태의 원시별이 되었죠. 이 원시별은 끊임없이 중력 수축을 하여서 표면 온도가 1000K가 되면 가시광선을 방출하였는데, 자, 이 순간부터 이 별을 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자, 이 전 주계열성은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는 에너지원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자,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주계열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죠. 자, 여기서 녹색 화살표 그래프는 주계열성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기까지 수평 방향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이네요. 자, 이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는 10의 4승, 10의 5승, 10의 7승, 10의 8승 이런 숫자가 있죠. 이 숫자는 이제 원시별이 이제 주계열성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이 숫자를 보니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 230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려면 중력 수축에 의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에 도달해야 됩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에 도달을 하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핵융합 반응 시 막대한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려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힘을 압력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자,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을 1번 힘이라고 하고, 핵융합 반응 시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힘을 2번 힘이라고 했을 때, 이 1번 힘과 2번 힘이 같아지는 상태를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이 정역학 평형 상태가 되면
별의 반지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주계열성 이전 단계 별은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압력 경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력만 존재를 해서 계속 수축하여 주계열성이 되기까지 크기가 계속 작아지고, 주계열성이 되면 이 중력과 압력 경도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정력학 평형을 이루고 별의 반지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으로 탄생할 때 HR 도상에서 왼쪽 상단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질량이 작을수록 HR 도상에서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계열성으로 탄생한 별을 영년주결이라고 부릅니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에너지를 빨리 소모하여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은 주계열이 되기까지의 시간도 짧고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게 되겠습니다.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되면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게 되면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되죠. 그러면 압력 경도력이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중력이 압력 경도력보다 커서 헬륨 핵은 수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수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쭉 상승을 하게 돼요. 이 온도가 바깥쪽 껍질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바깥쪽에는 아직 수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껍질이 온도가 올라가서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수소 껍질 연소라고 부릅니다. 자, 중심부가 아닌 중심부의 바깥쪽 껍질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무슨 힘이 생기죠? 자, 압력 경도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층이 팽창을 하게 되고 반지름이 증가함으로 광도도 증가하고요. 밀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HR도상에서 오른쪽 위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온도는 내려가고 광도는 증가하고 반지름은 증가하게 되겠죠. 반지름이 커서 광도는 크지만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의 별을 적색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교재 231조 하단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면 HR도 상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하고 적색 거성으로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적색 거성은 단계별로 다른 내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어서 적색 거성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자, 1단계의 적색 거성은 헬륨으로 된 중심핵이 계속 수축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 수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온도가 상승해서 바깥쪽 껍질을 데우게 됩니다. 바깥쪽 껍질은 아직 수소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이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를 수소 껍질 연소라고 부릅니다. 껍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자, 여기서 압력 경도력이 증가를 하죠. 중심은 수축을 하지만 바깥쪽은 압력 경도력이 증가해서 외곽 측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외부층은 팽창하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이제 2단계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중심핵이 계속 수축을 하게 돼서 온도가 무려 1억K에 도달을 하게 되면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깥쪽 껍질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수소 껍질의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요. 가장 바깥쪽은 정력학 평형을 이루면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2단계의 적색 거성이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 3단계로 들어서게 되면은 중심에서 헬륨이 모두 탄소로 변하게 되면은 핵융합 반응이 중단됩니다. 자,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면 압력 경도력이 줄어들죠. 그러면 중심핵은 수축을 하게 됩니다. 탄소로 된 중심핵은 수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온도는 또 어떻게 될까요? 쭉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온도가 바깥쪽 껍질을 데우게 되는데요. 자, 바깥쪽에는 아직 헬륨이 남아 있어요. 중심 핵에서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해서 바깥쪽에 헬륨 껍질을 데우게 되면 무려 1억K에 도달하게 됩니다. 헬륨 껍질이 1억K에 도달하게 되면 바로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헬륨 껍질이 연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아직 남아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껍질 연소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두 군데의 껍질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3단계 적색 거성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헬륨 껍질 연소는 매우 불안정해요. 매우 불안정해서 별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별의 외부층이 매우 불안정하게 마치 심장박동기의 모양처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3단계 적색 거성 단계에서 헬륨 껍질 연소가 불안정하여 별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을 하면 광도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마치 그 심장박동기의 그 맥동 모양처럼 광도가 주기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별을 뭐라고 하느냐? 맥동 변광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별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을 하게 되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층은 이제 도망가는 층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면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성운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운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봤을 때 행성의 모양처럼 보인다고 해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고요. 자, 중심에는
탄소로 된 중심핵은 더욱 수축하여 엄청 밀도가 크고 크기가 작은 백색 외성이 됩니다. 우리 백색 외성의 특징, 표면 온도는 높지만 반지름이 작아서 강도가 작은 별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이 백색 외성이 바로 태양 질량의 별이 진화를 해서 만들어진 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은 중심에서 탄소까지 만들고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지만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중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심핵에서 핵융합 반응을 마치고 중력 수축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고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며 양파 껍질 내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반지름은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커지면서 광도도 더 큰 초거성이 됩니다. 진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 생성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되면서 핵융합 반응으로 더 이상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면 질량이 큰 별은 중심핵이 중력 붕괴하여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는데 폭발하는 순간 광도가 매우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폭발 시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생성이 됩니다. 초신성 폭발 시 외곽층은 날아가고 중심핵은 또다시 수축하여 중심의 밀도가 매우 큰 별이 생성이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중성자 별이고 나머지가 블랙홀이에요. 중성자 별과 블랙홀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한 번 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등교에서 질문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